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주영 TV입니다. 이렇게. 제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나주 하순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신 분은 민중당 화순지역위원회 엄마 분회장님 김지숙 분회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 가도 돼 그렇게. 그래. 보고 있는 거 같았어. 자, 오늘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미용실, 화순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다듬고 선거운동도 할 겸 갔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 그러니까 20세 여성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를 차분히 들어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기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신자고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청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격이었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은 단지 동성애와 관련한 내용도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인종차별이나 장애차별 등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금지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공감하는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에이즈로 세상이 망한다. 동성애가 이제 원인이다. 하면서 그래서 뭐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막 온통 에이즈가 막 참고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 책자 이런 걸로 교회에서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막 보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으로 네. 유튜브 공세를 맞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걸 좀 빌미 삼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차별금지법은 진보계층 너희들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차별금지법이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본격화된 게 그때부터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2000년대. 네.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 말기였는데 법무부에서 13가지 차별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을 했죠.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기독교의 반대 때문에 그때 제정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고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놀랍죠? 예, 이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140대 국정과제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인수위에? 예. 그러니까 140대 국정과제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 가지 주제로 담아서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때도 아시겠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서 제정이 안 됐죠. 더 이상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소수자 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혼인 여부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사유로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자. 네. 이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이렇게 들어선 정부가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기독교계 반대죠.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근거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현재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습니다. 아니, 강력한 의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후보 시절에 기독교계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거 기사에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2017년 7월 달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박근혜 때는 100대 과제 있었는데 140대 과제이긴 합니다. 140대. 이때 100대 국정과제는 아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보 시절에 계속 차별금지법 반대, 제정 반대를 이야기한 근거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후보 측에서 계속. 그래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제정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어쨌든 21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인권위 법에 이게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조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의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상적으로 차별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불과한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냐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처럼 전 사회가 차별을 반대하고 금지해야 되고 그 차별을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는 차별금지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뚜렷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차별금지법은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라라고 법으로 땅땅땅 해서 제정해 놓는다고 해서 차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단히 이제 뭐 아까 동생이도 나왔지만 근데 그런 거를 법안으로 만들었을 때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그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자기 계획을 5년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별에 대한 해소, 우리들의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례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성별에 대한 차별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새 이제 미투 등등으로 해서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 지역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회가 이런 기준으로 남녀 평등의 문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별의 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의 차별, 그다음에 뭐 종교, 사상 등등의 차별이 없어지는 뭐 23가지, 더 많게는 뭐 40가지의 종류의 차별, 그런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고 그런 가치관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그때로부터 다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남녀 평등의 남녀 동수를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 두는 것처럼 네,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선거가 되면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게 꼭 상정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요한 공약으로 삼고 있고 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가장 최근에 발의했었던 당사자 의원입니다. 물론 그때도 이게 제정까지 가지 못했는데요. 그렇다.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 기본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평등의 문제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지면 되나요?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혐오가 너무 넘쳐나는 사회,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층에 저 얼마 전에 저는 밑에 지역에 살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뭐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 네. 너무 극으로 달리죠.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많은 혐오를 주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 사회적 분위기를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뭐 이유도 있고 뭐 문재인 정부 반대 등등도 있습니다만 그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못해요.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배제, 사회적인 혐오의 분위기가 커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 교에 대한 혐오, 배제 이런 것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그 이국인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종의 차이, 민족의 차이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혐오하는 분위기로 가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평등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그 이정희 대표가 진보를 복귀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차별금지법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쓴 한 대목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 구조 속에서 외롭게 생존해온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표준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 차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 사회 전체의 의무라고 시인하는 것, 그리하여 차별받아온 그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 구조를 바꿀 의지와 힘을 갖도록 돕는 것,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할까. 이정희 대표, 글도 잘 쓰구만요. 이정희 전 대표가 네. 안주영 말고. 차별금지법, 그래서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 천부 인권을 인정하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주영TV 김지숙 당원님, 부회장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둘인데 여럿이구만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런 목소리는, 웃소리는 편집해 주시고요. 네, 어색하고 좋네요. 네, 네. 좋으시다니까 다음에도 네.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주영TV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와!